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북쪽 방향 롯데월드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단풍의 절정입니다. 현재 시각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아침 8시 38분입니다. 제가 인생 2막 다니고 있는 직장 개인적으로 휴무일이어서 오늘 오랜만에 제가 21년 8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면서 생애 93번에 42.19km를 완주했던 그 저의 마라톤 훈련장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에 오랜만에 나와서 현재 석촌호수 7바퀴를 달린 상태입니다. 한 바퀴에 2.5km, 4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달리면 42.19km 마라톤 풀코스 42.19km 26.4마일 105리길이 되는데요. 현재 7바퀴를 돈 상태입니다. 자, 8바퀴째를 도는 동안에는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바퀴를 달린 다음에 근처에서 간식을 먹고 나머지 후반부 레이스를 달려서 총 오늘 16.5바퀴 석촌호수 16.5바퀴 생애 94번째 42.19km를 달릴 계획입니다. 현재 기온은 19도 정도 되고요. 12시경부터는 비가 내리는 걸로 일기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북서쪽 방향, 북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북동쪽 방향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석촌호수 8바퀴째를 달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출발! 화이팅! 자, 석촌호수 주변에 단풍이 화려하게 만산 홍엽 형형색색의 단풍이 화려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자, 달리겠습니다. 자, 이곳 조깅로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깅로의 폭은 5, 6m 정도 되고요. 자,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네 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마라톤 풀코스가 됩니다. 자,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있습니다. 석촌호수 조깅로 바닥을 보시면 낙엽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단풍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산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전국에 우리나라의 23개 국립공원에 만산 홍엽 형형색색의 단풍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도 단풍이 정말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세계 최강국과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의 창설과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설립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오늘은 그 주제로 잡았냐면 제가 시중은행 생활을 24년 하고 4년 전에 부장으로 퇴직하고 현재는 인생이 막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의 동생이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있는데요. 부장급입니다. 부장급. 현재 2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에 저의 아들이 2년 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도 제 동생처럼 삼성전자 반도체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연구는 제 남동생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니까 부장급인데요. 제 아들은 반도체 연구소는 아니고 그냥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캠퍼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 축구장 400개 크기의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캠퍼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하순에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으로 오산 공군기지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캠퍼스에 두 정상이 방문하셔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한국과 미국 간의 기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었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캠퍼스로 축구장 400개 크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반도체입니다. 제 아들이 2년 전부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동생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제 동생이 현재 24년째 삼성전자 반도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생의 아들이 어제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에 합격했다라는 희소식을 제게 전해 왔습니다. 자, 제 동생의 아들이니까 제게는 조카고 그 조카가 저한테는 큰아버지라고 칭하는데요. 제 조카가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죠.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했다라는 희소식을 듣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미국의 육해 공군의 창설, 그 다음에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난 딱 4주 전입니다. 지금부터 4주 전 2023년 10월 6일에 생애 93번째 42.19km를 달린 날 제가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했는데요. 그 새 책, 그 작품을 제 조카, 이번에 해군사관학교에 합격한 조카가 앞으로 한 열흘 정도 후에 수능을 치르고 나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을 치르고 나면 제 작품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빠의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을 조카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조카의 해군사관학교 합격을 축하하면서 미국의 육해공군의 창설, 각군사관학교의 설립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육군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미, US 아미라고 하는데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미, US 아미. 미국은 참고로 연방 육군을 US 아미라 하고 주방위군을 내셔널 가드라고 합니다. 연방 육군은 US 아미, 주방위군은 예비군 역할을 하는 주방위군은 내셔널 가드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육군은 1775년 6월 14일에 창설됐습니다. 그게 어떤 시점이냐? 바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1775년 4월 19일 렉싱턴 콩코드 전투에서 발생했는데요. 그로부터 8년 동안, 즉 1775년부터 1783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이 전개됐습니다. 그 첫 총성이 울렸던 독립전쟁의 시발탄이 1775년 4월 19일 미국 보스턴 북서쪽 30km 지점이 있는 렉싱턴 콩코드 지역에서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그날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매사추세츠 주는 주 공휴일로 지정하고, 주도인 보스턴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인 1897년부터 시작돼서 12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보스턴 마라톤을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렉싱턴 콩코드 전투 1775년 4월 19일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보스턴 마라톤을 개최하는데요. 그날은 미국의 50개의 주 중에 핵심인 매사추세츠 주 전체가 공휴일이고, 주의 수도죠. 주도인 보스턴은 그 126년 전통의 세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여하튼 그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1775년 4월 19일로부터 약 2달이 지난 1775년 6월 14일에 미국의 육군이 창설됐습니다. US 아미.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륙군이라고 칭했습니다. 미국이 건국될 당시에 초창기, 지금은 50개 주이지만 그 당시에는 13개 주였는데요. 그 13개 주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대륙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육군의 초창기 명칭은 대륙군이라고 칭했습니다. 1775년 6월 14일에 창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해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네이비죠. 자, US 네이비. 미국의 해군은 1774년에 창설됐으니까 육군보다 1년 먼저 창설됐습니다. 육군보다 1년 앞선 1775년 3월 말에 창설이 됐습니다. 자, 미국 해군 5대양 6대주를 관할권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를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미국의 해군은 항공모함이 11척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11척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중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항공모함이 3척밖에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항공모함이 11척이고, 그래서 군사력을 따지면 항공모함 한 척은 한 국가의 해군력에 맞먹는 정도의 그 군사력을 자랑하는데요. 미국의 항공모함은 11척, 중국은 3척밖에 안 되고, 또 중국은 3척의 항공모함마저도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반면에 미국은 11척의 항공모함이 모두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그 다음에 중국의 항공모함 3척 중에 2척은 항공모함 갑판에서 전투기가 발진할 때 이렇게 약간 경사진 공면을 이렇게 높이 상승하면서 언덕길 같은 갑판이죠. 오르막 언덕길 같은 갑판을 상승하면서 이륙을 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최근에 건조된 3번째 항공모함은 미국처럼 이 새총을 발사하듯이 항공모함 갑판에서 전투기를 새총을 발사하듯이 이렇게 발사시켜주는 그러한 와이어로 발사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여튼 중국도 곧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율을 들자면 중국의 군사력은 유치원생 수준이고 미국의 군사력은 대학생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런 비율을 들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미국의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한 미국의 해군이 바로 미국 육군보다 1년 앞선 1775년에 창설됐습니다. 1774년 미국 육군이 1775년 6월 14일 창설이고, 미국의 해군은 그보다 1년 앞선 1774년 3월 27일에 창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공군은 의외로 늦게 창설됐는데요. 원래 미국의 육군 항공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년 후인 1947년에 미국의 공군이 창설됐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아시죠? 1942년 6월 7일 있었던 미드웨이 해전,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의 해군이 일본의 해군을 괴멸시켰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항공모함은 한 척이 침몰된 반면 일본의 항공모함은 4척이 침몰이 됐을 정도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전세를 바꾸기 시작했던 1942년 6월 7일에 미드웨이 해전, 그때 바로 미국의 육군 항공대 또 해군 항공대도 있긴 했는데요. 미국의 육군 항공대, 미국 공군의 전신입니다. 미국 공군의 전신인 미국 육군 항공대가 맹활약을 하죠. 불과 약 6분 정도 수직 급강하 비행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육군 항공대가 일본의 항공모함 4척을 침몰시켜버리는 그 미드웨이 해전에 미국의 대승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지금부터 약 81년 전인 1942년 6월 7일의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한 바퀴 더 돌겠습니다. 아직 말씀을 잘 못 드려서 8바퀴 돌았고요.
자, 그래서 그 미드웨이 해전,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죠. 체스터 니미츠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통솔하에, 지휘하에 미국 해군이 일본 해군을 괴멸시켰던 그 미드웨이 해전. 그 당시에는 미국의 공군이 없었습니다. 육군 항공대였습니다. 육군 항공대.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후인 1947년에 미국의 공군이 창설됐습니다. 자, 이상 미국의 6회 공군의 창설은 육군은 1775년, 해군은 그보다 1년 앞선 1774년, 미국 공군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후인 1947년에 각각 창설이 됐고요. 이 세 개의 군을 통솔하는 미국의 국방부가 펜타곤인데요. 펜타곤이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그 남쪽에 접해 있는 버지니아주의 접경에, 정확하게 형식상으로는 버지니아주의 최북단인데요. 바로 그 북쪽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의 접경지대에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버지니아주의 최북단에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당시에 납치된 항공기 4대 중에 한 대가 그쪽 펜타곤 건물을 충돌해서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2년 전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때 이슬람 무장 조직 알카에다가 미국의 항공기 4대를 납치해서 그 중에 2대는 뉴욕 맨해튼의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충돌을 했고, 또 한 대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 건물에 충돌을 했고, 나머지 한 대는 미국 워싱턴 DC의 대통령 관저 백악관과 연방의회 의사당을 향해서 충돌하려고 했는데, 승객들의 저항이 심해서 비행기의 기수가 방향이 틀어져서 펜실베니아주의 한 광산에 추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게 9.11 테러, 지금부터 22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자, 미국의 6회 공군을 총괄하는 국방성이 바로 펜타곤입니다. 자, 이상 미국의 6회 공군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는 웨스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웨스트 포인트. 1802년, 지금부터 221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21년 전인 1802년에 미국 뉴욕주의 웨스트 포인트 시에 창설이 됐습니다. 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자, 웨스트 포인트 명칭의 기원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서쪽에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2개월 전에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 동안 여행하고 4식구가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7박 10일 동안 미국의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하고 9월 3일에 입국을 했으니까 귀국한 지 딱 2개월 된 날입니다. 오늘이 11월 3일이니까 지금부터 딱 2개월 전인 9월 3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푸어 지역이 수도 워싱턴 DC, 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또 캐나다 제1의 도시 캐나다 토론토, 또 캐나다 1864개의 미국령과 캐나다령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1864개의 섬을 투어하는 천섬 투어, 캐나다 킹스턴 지역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캐나다 제2의 도시, 1976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 획득됐던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이 획득됐던 19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이 있었던 곳이 캐나다 제2의 도시 몬트리올, 그곳도 갔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TVN에서 드라마 도깨비를 16부작으로 방영해서 시청률이 높았는데요. 그 드라마 도깨비가 촬영된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퀘벡도 갔고요.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딱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바로 내년 7월에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미국의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최종 지명을 하는데요. 그 전국 순회 전당대회 마지막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내년 7월쯤이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되는데요. 그 전에 수개월 동안 미국의 50개 주를 순회하면서 당 대회가 있죠. 그것의 시작점이 바로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뉴햄프셔주입니다. 뉴햄프셔주. 자, 뉴햄프셔주에서 각 당의 전당대회의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캐나다 퀘벡 투어를 마치고 미국의 버몬트주로 국경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뉴햄프셔주로 가서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서 하룻밤 투숙하고 다음날 새벽에 또 30분 달리면서 유튜브 영상도 찍었고요. 그 다음날 미국의 역사의 시작점, 1620년 미국의 역사의 시작점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 가서 하버드 대학, 퀸시 마켓, 프리덤 트레일 등을 투어하고요. 다시 그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도중에 미국 동부 지역에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 220개 정도의 브랜드 매장이 있는 미국 동부 지역의 최대 규모의 아울렛이 우드버리 프리미엄 아울렛인데요. 그곳에 가서 쇼핑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가서 전날 밤에는 야간에 해밀턴 파크에서 맨해튼의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하기도 했고, 또 록펠러 센터에 가서 화려한 19개 동의 건물로 구성된 록펠러 센터의 야경도 구경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관광객이 1억 3천만 명이 찾는다는 미국의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는 매년 관광객이 1억 3천만 명이 방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타임스 스퀘어, 그곳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제 동생과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 삼성전자의 광고판도 있습니다. 자, 타임스 스퀘어,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미국 세계 경제의 중심이 뉴욕인데요. 뉴욕은 인구가 850만 명인데 그 타임스 스퀘어는 매년 찾는 관광객 수가 1억 3천만 명입니다. 또 근처에 센트럴 파크는 매년 2,500만 명이 찾는 곳이고요. 참고로 미국 서부에 제가 4년 9개월 전에 갔었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가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샌프란시스코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 1937년에 개통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는 매년 찾는 관광객 수가 약 900만 명이고요. 프랑스의 파리 에펠탑은 작년 말 기준으로 찾은 관광객 수가 580만 명입니다. 그런 숫자들에 비하면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매년 찾는 관광객 수가 1억 3천만 명,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인데요. 자, 매년 미국 인구 3억 4천만 명이고, 미국 뉴욕의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는 매년 찾는 관광객 수가 1억 3천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타임스 스퀘어 명칭의 유래는 뉴욕 타임스 본사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본사가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그곳의 명칭을 타임스 스퀘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투어를 했는데요. 자, 그 중에 그 마지막 날 갔던 미국 맨해튼 남서쪽에 자유의 여신상도 갔었었고요. 자, 그 미국 맨해튼의 서쪽에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허드슨 강 하류에 바로 웨스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명칭의 기원이 바로 웨스트 포인트, 미국 허드슨 강 하류에 있는 요새 이름이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요새들은 보통 이름이 포인트로 많이 끝나죠. 포인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도 비스타 포인트, 이런 식으로 포인트, 그게 다 요새란 뜻인데요. 미국의 뉴욕 맨해튼의 남쪽에 있는 허드슨강 하류에 웨스트 포인트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자, 그 요새 이름을 따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칭하는데요. 그 허드슨강을 타고 맨해튼을 통과해서, 맨해튼 서쪽을 통과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